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 리포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축구 비즈니스의 가장 은밀하고도 기이한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최근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소송이 하나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축구의 신자리를 넘보는 킬리안 음바페와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거대 구단 파리 생제르맹 간의 법적 다툼입니다. 결과는 음바페의 완승. 프랑스 프로축구연맹 법률위원회는 PSG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너스, 도합 5,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항목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윤리 보너스, 에식스 보너스라는 명목의 25억 원입니다. 선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혹은 팬들에게 인사를 잘해서 수십억 원을 받는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조항은 사실 프랑스 축구계가 안고 있는 독특한 법적 딜레마와 구단의 통제 욕망이 빚어낸 기형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바페 사태로 드러난 윤리 보너스의 실체와 그 배경에 깔린 정치 사회적 맥락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윤리 보너스가 탄생하게 된 프랑스의 독특한 사회적, 법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 라리가와 달리 프랑스 리그1은 유럽 내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노동법 코드 듀 트라바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금전적인 벌금을 부과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적 급여 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노동자가 실수나 과오를 저질렀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월급을 깎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축구 구단의 입장은 다릅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훈련에 지각하고 심판에게 욕설을 하여 출전 정지를 당하고 구단 스폰서 행사에 불참한다면 구단은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다른 리그에서는 이를 주급 정지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규율 위반 시 주급 2주치 삭감 같은 징계가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구단이 선수 월급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을 비롯한 프랑스 구단들이 고안해낸 묘수가 바로 윤리 보너스입니다.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교묘합니다. 선수의 연봉을 100이라고 칩시다. 구단은 계약서에 기본급을 80으로 적고 나머지 20을 윤리 보너스라는 명목으로 따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지각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월급을 깎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즉 벌금이라는 채찍을 사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줘야 할 돈을 당근이라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말을 안 들으면 그 당근을 뺏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바페가 받기로 했던 그리고 PSG가 주지 않으려 했던 윤리 보너스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는 프랑스 노동법의 엄격함과 거대 자본이 투입된 현대 축구의 통제 필요성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기형적인 타협점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BBC와 각종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음바페에게 책정된 윤리 보너스는 월 50만 유로, 한화로 약 8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PSG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결심하고 구단과 대립각을 세우자 이 보너스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PSG 측의 논리는 음바페가 구단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렸고 팀 분위기를 해쳤으니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적을 모색하는 것은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이며 이것이 계약서상 명시된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이 보너스를 박탈당하는 사유가 될까요? 과거 유출된 네이마르의 계약서와 이번 보도들을 분석해보면 그 내용은 실로 흥미롭습니다. 첫째, 경기 전후 팬들에게 인사를 할 것. 둘째, 훈련 시간에 지각하지 않을 것. 셋째, 구단의 공식 스폰서나 파트너사를 비판하지 않을 것. 넷째,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하지 않을 것. 다섯째, 불법 도박에 연루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언뜻 보면 프로 선수로서 당연한 의무들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에 수십억 원의 가격표가 붙어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PSG는 이 조항을 무기처럼 휘둘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르코 베라티입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구단으로부터 별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아니라 그달의 윤리 보너스를 몰수당했습니다. 하템 베나르파는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윤리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리오넬 메시가 구단의 허락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훈련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때도 윤리 보너스 지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PSG에게 윤리 보너스는 단순한 경력금이 아니라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재정적 목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음바페의 사례는 이 목줄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구단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너스를 미지급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수가 훈련에 성실히 임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경기장 내에서 심각한 규율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적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윤리 보너스를 깎을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윤리라는 모호한 단어를 구단 입맛대로 해석해오던 관행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현대 축구 계약에서 기본급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의 분석처럼 이제 톱클래스 선수들의 수입 중 40% 이상은 이러한 각종 보너스로 채워집니다. 충성도 보너스, 로열티 보너스, 이미지 라이선스, 그리고 윤리 보너스까지. 계약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사이사이에는 구단과 에이전트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숨겨져 있습니다.